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80쪽입니다. 80쪽에 2008년도 제5회 또 전기기기 2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어느덧 이렇게 20문제를 지금 여러 차례 지금 풀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능장 할만하시죠? 이렇게 기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관연도 문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풀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전기기기를 아마 처음 들으실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전기기기는 그 용어, 무슨 말인가, 그 뜻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찾다 보면은 언제 다 가겠어요. 그래서 일단 수업을 여러 차례, 몰라도 넘어가고, 이렇게 반복학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은 시간이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0쪽에 21번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크 용접 발전기로, 자, 밑줄 치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까지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21번 문제도 별표 한 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아크 용접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답번에 차동 분권기입니다. 차동 분권기. 그래서 정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에 역저지 3단자 소자에 속하는 것은 밑줄 치겠습니다. 역저지 3단자라고 하는 것은 SCR을 말하죠. SCR. 자, SCR 그림 다시 한번 또 그려볼까요? SCR. 자, 이 앞전 시간에는 심벌을 그렸으니까 이 시간을 또 이렇게 기호로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SCR은 이렇게 4층 구조로 되어 있다죠. 이렇게 4층 구조로. 이렇게. P1, N1, P2, N2. 자, 이렇게 캐소드가 있고, 여기에 게이트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그리고 극성을 연결할 때는 에노드는 플러스, 캐소드는 마이너스, 게이트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SCR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드에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고, 아무리 전기를 줘도 전류가 도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는 게이트에 전압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게이트에다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면은 그때다 전류가 도통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SCR의 전류 방향은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만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단일 방향이라 그러죠, 단일 방향. 반대로 한다 해서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방향성 소자는 여기서는 SCR 밖에 없습니다. SS나 트라이액이나 SCS나 전부 다 이것들은 양방향성이죠. 양방향. 자, 다음 문제 23번입니다.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한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정입니다. 전류가 어떤 일정 값 이상이 됐다. 그때 보호하는 계정기가 뭐냐 그 말이거든요.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그 끝에 세 글자 있죠. 계전기입니다. 과전류 계정기가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번 답이 있죠. 여기가 과전류 계정기다 이 말입니다. 과전류 계정기. 영어 약호로는 우리가 OCR이라고 합니다. OCR. 오버 커런트 릴레이. 그래서 전류가 오버 커런트 릴레이. 전류가 이상이 되면 보호하는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직류를 교류로 그랬죠. 직류를 교류로 바꾼 것을 우리가 인버터 장치라 그랬죠. 인버터는 라번의 역변환 장치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자, 25번 문제 또 나왔네요. 돌발 단락전류. 돌발 단락전류 제한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누설, 돌발, 누설. 그래서 가번에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한다. 이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정답은 1번이죠. 자, 26번도 이 앞전 시간에 했던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온도 상승 시험법. 온도 상승 시험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반환법법을 널리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관연도를 보다시피 나오던 게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반복학습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여러분 여기서 반환법법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 다음 문제 27번입니다.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답번이 정답이죠. 답번. 콜라웃이
브릿지법입니다. 거기가 답번인데요. 이렇게 또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콜라시, 콜라, 마시는 콜라 있죠? 콜라시 브릿지법이라 이렇게 브릿지법. 그래서 정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콜라시 브릿지법이라 콜라시 브릿지법. 그래서 접지장을 측정하는 방법은 답번에 콜라시 브릿지법이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8번입니다. 최소 동작값 이상, 자 거기다 밑줄 치겠습니다. 최소 동작값 이상의 구동 전기량이 주어지면 일정한 시한으로 동작하는 계정이는 무엇인가? 이것은 나번에 발을정자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정한시 계정기라 그러면 정한시 계정기라 정한시 계정기 정한시 계정기라. 자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쪽은 전류 암페어가 되고 이쪽은 시간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암페어를 따진다면 이렇게 뭐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라번에 반환시 계정기를 예를 든다면 이게 반환시죠. 반환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5A 흘렀다. 그럼 몇 초에 동작한다고? 1초에 동작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A 흐른다. 그러면 5초 이내에 동작한다. 반대다 해서 이건 반환시 계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정한시 계정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전류값을 정해놨어요. 전류 정해놔가지고 너는 뭐 1A 되든 2A 되든 3A 되든 간에 2초 이내에 동작을 해라. 일정한 시간에 동작을 해라. 정해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나번에 정한시 계정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9번입니다. 무부하 시험 밑줄, 단락 시험 밑줄. 그래서 변압계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이 있는데 구할 수 없는 것들은 절연 내력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변압계는 두 가지 시험이 따랐어요. 첫째는 없을 묻자 무부하 시험이 있어요. 무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은 우리가 10개자 개방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개방시험이라고. 개방시험. 개방시험의 반대가 단락시험이죠. 단락시험. 단락시험이요. 무부하 시험에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철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철선. PI. 철선. 철선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락시험으로 인해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선을 구할 수 있죠. 동선. PC. 동선이. 동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동선하고 똑같은 PS. PS는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죠. 그 다음에 VS. 임피던스 전압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전압도. 그 다음에 임피던스도 알아낼 수 있죠. 임피던스. Z. Z는 R 플러스 JXL. 리액턴스도 알아낼 수가 있죠. 리액턴스도. 자, 무부하 시험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어드미턴스 Y를 알아낼 수 있죠. Y는 G 플러스 J의 서셉턴스 B. 이때 단위는 모우가 되겠죠. 모우가. 그러면은 이 어드미턴스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여자 전류죠. 그래서 여자 전류. 자, 여자 전류 중요하니까. 여자 전류는 안에는 철선 전류 플러스 J의 자화 전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화 전류, 철선 전류, 컨덕턴스, 서셉턴스, 어드미턴스를 알아내려면 개방 실험을 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동선,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를 구하고 싶으면 단락 실험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할 수 없는 것은 라번의 절연 내력은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자, 다음은 문제 30번입니다. 동기기 시간에는 제동원선이 꼭 나오죠. 제동원선의 역할은 난조를 방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을 날마다 만들어 드립니다. 난조 방지는 제동원선, 난조 방지는 제동원선. 이제 이것도 여러 차례 들어버리니까 귀가 아플 정도죠. 귀가 아플 정도.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동원선은 동기기 시간에만 등장합니다. 난조를 방지한다. 자,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은
단락비 KS분의 1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동기기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식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단락비가 1.2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5분의 1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나번에 80%입니다. 80%.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에 동기발전기를 경렬운전 그랬죠. 경렬운전 조건이 파, 크, 주, 위, 상. 이 말도 이제 수십 번을 하다 보니까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제가 별표 5개 하시라 그랬죠. 그 중에 아닌 것은 나번에 회전수가 같을 것 이런 말은 없었죠. 그래서 조건이 안 되는 것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직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 저항기를 우리가 기동기라 그럽니다. 기동기.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거.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 저항기를 이게 더할 가짜 뺄 깜자입니다. 더할 가짜 뺄 깜자를 가감 저항기라 그러죠. 그걸 기동기 그렇습니다. 다음은 34번입니다. 자, 효율에서 손실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효율 구하는 공식 바로 이거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라는 이 공식도 제가 수십 번 지금 설명하고 있죠. 수십 번이. 자, 이 중에서 손실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갖다가 효율로 나눠주면서 바로 출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출력이 몇 킬로와트라고 했냐면 바로 10킬로와트라고 그랬죠. 10. 그 다음에 효율이 0.9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계단 구하면 1.1이 나오죠. 1.1 이렇게. 그렇게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효율 구하는 공식도 수십 차례 나오니까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제 35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용도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자, 36번. 유도전동기에서 무부하시 슬립을 미쳐주십시오. 무부하시 슬립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슬립은 0이 되는 겁니다. 무부하 때는 0입니다. 무부하 때는 0이다. 또 반대로 슬립이 두 가지가 있는데 0하고 슬립이 또 1일 때하고 두 가지가 있죠. 슬립이 1일 때는 기동시나 맹하고 기동할 때 쓰는 게 바로 슬립이 1입니다. 슬립 1은 기동을 말합니다. 기동.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입니다. 전격전압이 230, 전격전류가 28A에서 직류전동기 속도가 1680rpm이다. 무부하에서는 1733이다. 자, 전격 속도하고 무부하 속도가 누가 더 빠릅니까? 무부하 속도가 항상 더 빠르죠. 이때 속도 변동률을 구하라. 이런 공식도 얼마나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거. 자, 속도 변동률은 무부하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나누기 전격 속도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속도 변동률을 구하는 공식이죠. 자, 그래서 무부하가 몇이냐면 1733 rpm, 전격 속도가 1680이라 그랬죠. 자, 여기 밑에 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대가 1680입니다. 이렇게. 전격 속도, 전격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68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정답은 3.2가 됩니다. 3.2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3.15 나오네요. 제가 계산 구해보니까 3.15. 그래서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부하 속도하고 전격 속도하고 누가 더 빠르다? 무부하가 더 빠르다. 여러분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선풍기 있죠? 프로펠러를 뛸 때가 우리가 무부하, 프로펠러가 있을 때가 전격 속도, 프로펠러가 없을 때, 있을 때 누가 더 빠르겠어요? 없을 때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가 항상 빠른 겁니다. 무부하가. 자, 그래서 3.2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38번입니다. 전기자 저항 RA가 0.1, 전기자 전류 IA가 104, 유도기 전력 110.4V일 때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구하라. 자, 이런 공식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공식을 대입해서 단자 전압 구하는 공식 V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 전력 E 마이너스
IA, RA가 바로 단자전압 V 구하는 공식이죠. 자, 여기서 621 2는 110.4 마이너스 IA는 전기자 전류죠. 전기자 전류가 104. 그 다음에 RA는 전기자 저항이죠. 0.1. 자, 이렇게 계산 구하게 되면은 바로 100V가 바로 단자전압일 때가 되겠습니다. 단자전압이 정답이다. 단자전압. 자,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이 공식도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4극 60Hz. 4극 60Hz였으면 무조건 NS, 동기속도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00kW 유도전동기 전부와 슬립 2.5일 때 회전수를 구하라. 실제 속도 구하라는 공식이죠. 자, 공식 N은, 자, 공식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1 마이너스 슬립이 0.025죠. 025. 곱하기, 그 다음 NS는 120에 곱하기 주파수, 60Hz라 그랬죠. 60Hz, 이렇게 60Hz. 여기다, 60. 나누기, 여기다 4극이라 했죠. 4극, 이렇게. 그래서 계산 구하면은 정답은 1755, 175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나번.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권선형에서 비례취를 이용한 기동법은 그랬죠. 권선형의 기동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했죠. 2차 저항 기동법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이죠. 농형 유도전동기. 권선형은 딱 한 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0문제를 또 마치고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그 다음 또 20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